차용증만 썼다고 이제 안심하시면 당연히 큰일 나고요. 단순히 종이 한 장 썼다고 수억 원의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면은 누가 세금 내겠습니까? 오늘 가족 간 매매에서 진짜 문제되는 유형이랑 안 되는 유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가족 간 매매 자체는 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 세무서 입장에서는 일단 이거 매매 아니고 증여 아니냐라고 의심부터 하고 보고요. 이걸 증여 추정이라고 하는데요. 매매라는 걸 증명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뜻이겠죠. 문제가 되는 경우랑 이제 사례를 한번 보면요.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바로 이제 무늬만 매매인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 아파트를 10억에 샀다고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 통장에 그럴 만한 돈이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고 그런 소득도 없었고 그럴 시드도 없었고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빌려준 돈으로 다시 아버지 집을 샀다라는 뜻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매매가 아니라 이제 증여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례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대금 증빙 없이 차용증만 쓰고 이자도 안 보내고 원금 상환도 안 하고 이러다가 이제 수억 원의 증여세가에 가산세까지 더해가지고 절반 정도로 이제 세금으로 낸 사례도 많습니다. 그게 이제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 국세청은 이제 이자를 실제로 지급했냐, 그 다음에 그 이자를 줄 만한 소득원이 있었냐 끝까지 추적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한 6억짜리 아파트 사면 원금 상환, 원리금 상환, 그 다음에 이자 상환 이런 거 같이 하면은 한 달에 막 300씩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너가 지불할 능력이 있냐 이런 걸 당연히 끝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정 이자율이 세법은 4.6%인데 그거가 또 낮으면 그 차이만큼을 또 증여를 보거든요. 이자 깎아준 것도 이제 돈 준 거다라는 논리입니다. 요즘에 이제 시스템이 너무 무섭고 주변 실거래가 데이터가 다 연동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족한테 6억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상거래다 라고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다 따져봐야 되는데 다주택자라면은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차라리 증여세가 쌀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매매가 유리할 때도 있고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 쉽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 5억 원짜리 이제 꼬마 빌딩을 자녀한테 한 3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면 가족 간 매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법은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시가 5억을 실거래 3억이면 차익이 2억인 거죠.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 같은 특수관계인한테 시가보다 싸게 산 거고 그 이익을 이제 증여로 보고 이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시가보다 싸게 판 거고요. 양도소득을 낮춘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 부당의 예산분이 돼가지고 추가 과세 낼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에 부동 대책이 발표됐고요. 토거지로 서울은 다 묶였고 경기도 쪽은 일부 지역이 묶였고 그다음에 대출도 확 낮췄고 이런 것들인데 그때 이후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됐냐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양도는 거의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물건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왜 팔 수가 없냐 그러면 당연히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이 증여로 많이 좀 눈을 돌리고 있는데 증여로 많이 눈을 돌리게 됐으니까 당연히 세무조사도 늘었고요. 증여로 늘리면서 이제 국가도 당연히 추징금이나 이런 부분이 걷고 싶을 거니까 세무조사를 당연히 늘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양도세나 증여세나 이런 부분이 시장이 되게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세무조사 부분이 워낙 많아졌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과 다른 분위기를 느끼거든요. 여러분들도 가족과 거래할 때 시세보다 낮게 거래하겠다고 시세대로 거래하겠다고 증여를 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때 지금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 그 다음에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를 감지하시고 꼭 세무 전문가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질이 그 사람의 등기가 쳐져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그 사람이 같이 가져간 거기 때문에 수족 관리 할 거고요. 근데 예를 들어 거기에 산다 그리고 그걸 월세 형식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적절하다면 거기까지 터치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결론적으로 가족 간 매매를 해도 되는 경우랑 하면 안 되는 경우를 정리해 보면요. 해도 되는 경우가 뭐냐 자녀가 실제로 이제 자금 출처가 확실하고요. 시세 가격으로 실거래를 하실 때는 당연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절대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자녀 소득은 없는데 차용증만 쓰고 나중에 갚을게요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증여라고 봐야겠죠. 가족 간 거래는 국세청과의 싸움이거든요. 서류 몇 장으로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증여든 양도든 무엇이든 간에 세무 전문가랑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